안녕하세요. 한국 OMF에서 동원사역을 하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4부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조직의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변화를 어떻게 일으켜내는가, 혹은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화는 조직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변화와 그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겪는 전환기, 혹은 영어로 말하면 트랜지션을 어떻게 잘 넘길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란 불가피하며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조직은 반드시 태어나면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에 얼마나 대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상태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성기가 있고 안정기가 있는데, 안정기라고 하는 것은 곧 얼마 안 있어서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새로운 변화들에 잘 대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더는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뭐냐? 결국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리더와 변화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에 있을 때 리더는 언제나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화가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놔? Who moved my cheese라고 하는 그 우화가 있는데, 그 우화를 통해서 많은 그 조직들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읽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여러 번 영상을 봤는데, 볼 때마다 아주 큰 그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에는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둘은 사람이고 둘은 쥐입니다. 어떤 동굴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동굴에 치즈가 있는 거죠. 근데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호라는 사람이 있고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쥐가 있는데,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치즈를 매일 찾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햄하고 호가 어느 날 그 스니프하고 스컬이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이 늘 그 치즈가 있다고 생각하는 창고에 갔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햄하고 호는 실망을 하지만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이 쥐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음에 그 치즈가 있는 창고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햄하고 호는 굉장히 갈등을 하는데, 특별히 햄은 자기가 먹던 치즈 이외에 다른 건 안 먹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렇지만 호는 생각해 보다가 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동굴로 가게 되고, 그 동굴에서 새로운 치즈, 예전에 먹던 치즈는 아니지만 새로운 치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호가 그 새로운 치즈를 햄에게 갖다 주자 햄은 먹어보더니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치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고, 결국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어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치즈는 없어지게 돼 있고,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잘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우화입니다. 전환기란 무엇인가 하면 변화 플러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바로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는 내부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구성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감정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전환기 커브라는 게 있는데요. 존 피셔라고 하는 분이 이 전환기 커브를 만들었는데, 구성원들의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적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불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두려움, 위협감, 환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일단 불안합니다. 과연 내가 이 변화에 맞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행복감도 좀 듭니다. 맞아, 뭔가 이제 변화가 있겠어, 나도 그동안에 그런 변화를 원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조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기도 하죠. 이런 변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다가 그 변화가 너무 크다고 느끼면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죠.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 맞는가? 라고. 그러다가 우울증도 걸리고요. 아, 나는 누구지? 라고 하면서 우울증도 걸리지만 만약에 자기가 점진적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미래의 모습을 보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며 그 변화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인입니다. 부인. 변화란 무슨 변화? 난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거부하고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환멸을 느끼는 거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관계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에서부터 떠나버리는 걸 말하고요.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없애버리시든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틀린 일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 이런 모든 감정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리더들은 자기 조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에 굉장히 대처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환기 관리는 조직원들이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환기의 시작이 있고요. 전환기의 진행이 있고 전환기의 끝이 있습니다. 전환기의 시작은 이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의 시작은 혼돈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일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자기가 하던 일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하는 그런 혼란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기의 끝이 온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일반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런 전환기의 3단계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하던 생활을 멈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은 굉장한 혼란, 그런 무질서, 두려움, 환멸, 뭐 이런 것들이 공존하죠. 아까 그 피셔가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전환기의 끝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애굽에서의 생활에서부터 가나안의 생활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광야의 그런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이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한 건데요. 변화는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된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그래서 영어에 보면 no success without successi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일한 단어 어원을 갖고 있는 success라는 말이 succession이라고 될 때 그것은 승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다른 리더에게 그 리더십을 잘 이양했을 때 그 조직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다음 후계자를 잘 준비하고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